2차 가해입니다. 2차 가해요. 일단 이와 관련된 영상이 지금 준비된 게 있거든요.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죠.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은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고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안 했으면, 휴대폰은 안 했으면 좋겠다. 자, 마지막 장면에 전문가 얘기했죠. 지금 우리나라 더 이상 안전한 사회이 아니다. 그리고 길에 가실 때 헤드폰 이런 거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런 거 되게 유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불안을 느끼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쇼핑 대상 중에 지금 보면은 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뒤에 호신용품을 사는 분이 많다 그래요. 특히 20대에서 40대 남성들이요. 남성들은 저런 걸 잘 안 사는데 가장 많이 사는 게 호신용품이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여성들은 더 많이 사는데요. 호신용품에 보면은 3단봉 호신용 스프레이, 전기 충격기 이런 게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김주수 전 총장님. 사실 이 사건이요. 이거 누구나 속수무책으로 저 자리에 있었다면 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 지금 4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거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거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쨌든 범죄 수사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범인을 근거하는 율이나 또 밤늦게까지 뭐 산책을 한다든가 뭐 어쨌든 다니는데 그렇게 불편한 사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돌발적 사고가 나는데요. 예. 여기에서 이제 안전하냐 불안전하냐 이게 두 개로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돌발적 사고라든지 뭐 재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또 안전하지 않은 사회인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진단할 때 대체로 보수는 그 범죄를 저지르는 그 개인에게 초점을 좀 맞춥니다. 예. 그러다 보면 좀 중형을 선고하고 형량을 높여서 해결하려고 하고요. 진보는 저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나 원인을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즉각적 반응하고 또 분노하기 때문에 주로 형량을 높이거나 개인 호신 그 용품을 가지고 있으면 좀 보호가 될 것 같은데, 실제 그 개인의 호신 용품을 가지고 있다더라도 저런 사고에서는 방어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냥 지나가고 마구 찌르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둘이 대결했을 때나 그나마 숙달된 경찰이라도 잘 제압이 안 되는데 예. 개인이 제압되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국민들이 느끼는 이제 감정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왜 저런 돌발적인 사이코패스라든지 저런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좀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방지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반해 가는 것이 또 정치권의 몫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본인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이다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반성하기는 너무나 큰 일을 저질러 버렸거든요. 정혁진 변호사. 지금 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가 26일에 결정이 된다 그래요. 경찰 쪽에서. 네네. 이거 공개가 될 걸로 전망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개돼야죠. 왜냐하면 법이 있어요. 특정 강력 범죄 처벌법. 여기에 8조에 의해 예. 얼굴 공개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예. 그 요건이 4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건 그랬잖아요. 해당될 것 같네요. 그다음 두 번째가 충분한 증거. 저 사람이 저렇게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현행범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그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된다.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네 번째는 저 사람이 청소년이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청소년도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신상은 당연히 이제 공개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왜 지금까지도 신상이 공개가 안 되느냐? 왜 지금까지도 마스크 쓰고 얼굴 흐릿하게 해가지고 아직도? 나오는가? 예.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사람이 힘들어서 살인을 했대요. 그런데 힘들면 자기가 힘든 거지. 제가 피해자 기사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게 그 피해자가 20대 초반이에요. 대학생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학생으로? 그런데 수능 보기 사흘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장례를 다 치르고 밤새가지고 꿀떡꿀떡 밤새가지고 수능 치고
인서울 요즘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대학을 들어갔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아버지는 또 멀리 계시고 그래가지고 예. 그다음 몸도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신림 사거리 저기 왜 갔는지 아세요? 저기에 그 방이 싸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보러 갔대요. 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또 비용을 찾아본 아끼기 위해서. 거군요. 그러니까 저 살인자는 대충 살다가 자기 사는 게 힘들다고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보러 가는 20대 초반의 젊은이를 살해한 거예요. 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보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두수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문제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범죄자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 저는 그 특정 강력범죄처벌법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런 경우에는 볼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시상 공개해야지 예. 왜 저런 사람들을 보호합니까? 그다음에 사형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거면 형법이나 모든 법에서 사형을 빼든지 예. 존치를 해놓고 왜 몇십 년 동안 집행을 안 합니까? 만약에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있고 활보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국가적 비용도 크고요. 예. 유족들 입장에서는 우리 애는 저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저 사람은 어쨌든 그 감옥에서 살아있구나.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봤을 때 과연 그게 국민 법감정에 맞는 것인지 예. 국민들이 공감대가 맞는 것으로 만약에 진짜 사형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없애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국민들 뜻에 따라가지고 예. 어쨌든 정책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상 공개 관련해서 26일 날 경찰 쪽에서 결정을 한다는데 지금 전혁진 변호사 말씀대로 이거는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늦었다. 이런 거는 즉각 공개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판단을 좀 해주셨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한동훈 법무장관도 굉장히 안타까운 표시한 게 있고요. 그리고요.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뭔가 진행 중인 걸로 보이는 여러 모습도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해자 넘고지고 가족께도 존재 가능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이코패스 범죄를 보이고 사이코패스 범죄에 대한 대책을 서울도 예방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부터 계약하신 겁니까? 또 마약 보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발언이 끝나고 뒤에 조선 무슨 검이요? 조선제일검을 석방하라? 그리고 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논란이거든요.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런 식으로 이 피의자 정말 이거 나쁜 인간이잖아요. 네네. 이 피의자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뭐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막 돌고 있거든요. 정치인 변호사 이거 2차 가해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조선제일검이 누구냐면 한동훈이라고 했잖아요. 아. 이때 검은 이제 칼검자가 아니고 예. 검사할 때 그 검사. 그렇죠. 검찰할 때 그러니까 검사 중에 넘버원이 한동훈이다 해가지고 조선제일검이 이게 한동훈의 별명이었는데 예. 한동훈 장관이 지금 신림사거리 가가지고 거기 이제 추모하고 이렇게 애돌표하고 앞으로 이런 사이코 범죄에 대해서 국가에서 아주 그 엄격하게 그 처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 보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조롱하는 거죠. 아. 지금 그 범죄자 살인자 그 칼잡이를 조선제일검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법을 떠나가지고 처벌하는 걸 떠나가지고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는 피해자들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3명이 칼에 맞았잖아요. 부상을 당하셨다.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그 여자친구와 같이 옆에 있다가 공격당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실은 저한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신림사거리 저기 여러 번 옛날에 학교 다닐 때나 뭐 이후에 종종 거기 자주 나갔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좀 거꾸로 갔었으면은 저도 당할 수 있는 거고 모든 국민들이 다 당할 수 있는 건데 예. 어떻게 저렇게까지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수 있을 것인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생각이 1도 없는 것인가? 참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런 그 댓글에 대해서는 아마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수사 이제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걸 제가 찾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젊은이가 그렇게 비명에 그렇게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지금 이 피의자 이 자를 향해서 무슨 제일검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 무슨 상남자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나오고 있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표현이. 이런 거 어떻게 입법으로 좀 안 됩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분명히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체 가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는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번에 명백히 보여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런 댓글을 봐야 되는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제정신 아닌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피해자의 가슴 아픈 사안들 그리고 전 국민적으로 분노를 살 수 있는 이런 댓글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예. 본인들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왔으면 좋겠고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하루빨리 이분들을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바로 잡아야 된다. 저는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분이 사상입니다. 한 분은 목숨을 잃으셨고요. 세 분은 큰 부상을 당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할 때 저런 표현과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